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잼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메리트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이끌려 달리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고 오늘의 이슈, 특히 바이오를 위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490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도 700개 상승, 하락 종목 911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우리나라의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벤트를 보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요게 하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치권의 이슈죠. 탄핵 선고가 아마 이번 주로 예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이 가해질 수 있는데,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은 선물 포지션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3조 가량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포지션을 봤더니 지난주까지는 여간 하방을 밀어 제끼는 외국인의 흐름이 보였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 오늘 들어와서는 이 하방 포지션을 철회시키고 상방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게 오늘 하루에 국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계속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과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받아들이는 정도로 넘어가자,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개별 재료가 이런 돈의 논리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어요. 트럼프가 4월 2일에 캐나다한테 관세 먹이기로 했는데 목재업이랑 낙농업, 뭐 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250%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러면서 또 캐나다 증시랑 미국 증시가 줄렁줄렁 걸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관세 이슈로 밀렸다가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 야, 그래도 우리 경제 괜찮아, 물론 파월 의장이 우리 경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잠시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하를 기존의 1회 전망에서 3회 전망까지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파월 의장이 경제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를 이제 안정적으로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시장이 이내 환호하면서 반등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기서 딱 끝날 수 있어요. 개별 이슈보다는 지금은 트럼프의 입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 기조, 이런 거에 조금 더 방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캐나다의 트위도 총리가 물러서 하면서 차기 총리의 칸이 트럼프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것.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캐나다랑 미국이 진짜 전면적으로 관세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다만 관세 이슈는 점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침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이 있는데 우크라가 광물협정 서명할 것.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거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서명하려고, 야 종이 줘봐, 서명할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국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은 일부분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구도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런 거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죠. 우크라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쌀 생산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쌀을 많이 퍼주고 있어요. 이게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인플레를 굉장히 자극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특히 소매 가격, 밀 관련해서, 쌀이 아니라 밀이죠. 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키워드로 보면서 인플레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 떠나가지고 뭐 재건주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 테마는 막 엄청 욕심부리고 싶은 테마는 아니다. 그래서 테마보다는 진짜로 우리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템포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경제는 낙관, 증시는 긍정적, 관세 변주는 여전하지만 우리 연준이 그런 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공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래 공포를 논하기에는 힘들어요. 이것도 아래 공포가 조금 부각될 때쯤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또 말 바꿔가지고 뒤돌려 친 다음에 금리만 내린 상태로 경기를 부양시키면 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랑
파월이랑 뭔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은근슬쩍 파월도 부담은 내려놓고 이 악의 역할을 트럼프가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월도 적절히 트럼프의 템포에 맞춰서 트럼프가 관세로 인플레를 잡아제끼고 또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면 파월은 그에 맞춰서 금리를 부양하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은근슬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6월에 첫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때 글로벌 증시의 반응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걸 트럼프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런 거 부과하고 뭐하고 할 때 제가 트럼프를 뭐라고 표현드렸죠? 트럼프가 오히려 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변동성이 자극이 돼서 뭐 눌렀다가 올라갔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정신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증시에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정 부담이 왜 줄어드나요?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미국도 빚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 재정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는 세수를 걷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수를 조금 거둘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감세 정책을 또 펼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감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추가 세입도 거두는 거고 세수에 공백을 메우는 것도 있는 거고 또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보조금도 최대한 축소하는 선에서 투자만 하게 만드는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관세와 감세 이 사이에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이끼리 뭐냐면은 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감세에 대한 이득으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인데 요거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채권 가격을 올려서 채권의 수요를 늘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럼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중간에 공백을 메워낸다면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나중에 감세 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관세로 국가의 이득을 보는 그런 행위를 펼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그만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법인세 덜 내면 그게 다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장에는 휘청휘청 거릴 수 있지만 차후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국가별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관세 전쟁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미국에 딱히 관세 낼 게 없어요. 서로 뭐 관세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은 죽어 나갈 텐데 그 이외에 미국 안에서는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이익단이 늘어나는 그런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글로벌 증시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또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고 AI 빅테크를 진행하는 이런 기술들도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법인세나 세금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다 줄어드니까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은 여전히 보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투자를 더 이어간다면 전기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때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따져봐야 돼요. 관세로 잃을 것과 감세로 얻을 것. 이 셈법을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감세로 가는 길에 애매한 구간, 가장 애매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 뿐이다. 근데 이것도 아마 4월 2일쯤 지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적절히 꿀꺽 삼키면서 이제는 뭐 그래도니 그런 쪽으로 점점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다가 250%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그대로 반등세를 땡겨볼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한번 그리고 7월달과 9월달, 10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뭐 5월달에 한번 하고 뭐 6월, 7월 중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상반기
상반기에 2번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3, 4회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일단 요런 전망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요거를 보고서 관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금리 쪽으로 녹아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난 해에는 약 3회에서 진행을 했고 3회 진행했고 4회치 1% 정도를 떨궜는데 올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역시 증시는 괜찮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이슈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요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 결론이 나면은 아마 내일입니다. 내일이나 수요일쯤 이때 이제 탄핵 선고를 할 것이다. 금요일날 이런 거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거고 탄핵 선고 발표 일정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도 뭐 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유입이 되냐 나가냐 이런 동향을 또 봐야 돼요. 물론 이거 선고가 지금 100%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헌재에서 인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기각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언론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우리 증시는 또 다른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방이 되면서 지난주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잠룡들 관련주들도 많이 흔들렸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그나마도 마지막에 이렇게 빨갛게 말아 올렸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 드린 대로 아마도 돈이 나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한 번 정도 남겨놓은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얘기해 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거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가겠지? 그럼 정치 테마주 해야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 정치 테마주가 막 올라가면 그게 마지막 불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투자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미국 시장 얘기는 쭉쭉쭉 넘어가고 이제 테슬라의 흐름으로 지금의 현재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슈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44% 빠졌고요. 올해만 마이너스 35%째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몇 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대선이 이때였습니다. 대선이 11월 6일 정도였는데 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갭 뜬 다음에 쭉 튀고 올렸죠. 그리고 나선 지금 어떻게 되죠? 테슬라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원위치로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트렁크에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지원을 하기 전에 테슬라를 구매했다. 나는 테슬라로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에 기여하지 않았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정말 싫어한다. 그냥 자동차만 샀다. 막 이런 걸 붙이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테러 당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서부에서는 테슬라 매장에 테러 당했대요. 막 총격 당했다는 얘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런 성장 속도, 밸류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위치로 왔는데 그렇다면 테슬라만 원위치로 왔겠느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뜨거웠던 우주항공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 최근에 테슬라가 이렇게 빠질 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추가 하락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같이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트럼프 테마도 계속 긴 테마로 볼 건 아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계속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모멘텀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테마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젠슨왕 CEO가 나와가지고 무슨 AI 바이오를 언급해요. 그럼 그 AI 바이오들이 막 그냥 그 AI 바이오라는 이유로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저는 결국에는 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정책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선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조선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도는 괜찮은데 테슬라가 우주 사업하니까, 드론 사업하니까, 자율주행 사업하니까 물론 이런 규제 같은 거, 자율주행 규제 풀리고 이런 것들 다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냐, 단순히 테슬라에다가 납품한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이 자율주행이 규제가 풀림으로써 이익단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보다는 진짜 종합지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요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2차전지도 지금은 바닥을 잡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숨쉬고 있는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오가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 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종목 굉장히 툴 많고 할 수 있는 거 많고 흐름도 좋으니까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지금 로봇이라던가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25년 1월달 그리고 2월 초까지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런 친구들 눌림 나오고 있으면 이런 거 이제 분할로 공략이 가능한 거예요. 차라리 이런 쪽을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주말에 나왔는데 옵티머스2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쪽은 진짜로 상용화를 한대요. 상용화를 한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상용화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익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뭐 다른 쪽의 업종들을 보기가 좀 애매하다. 뭐 스페이스X가 당장에 로켓을 10번 쏘던 거를 100번 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보다는 이미 뭐 최소한 로봇주 정도처럼 1월달에 주도 업종으로 올라온 이런 로봇 유리기판 이런 쪽을 보는 게 한 번에 뭔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쪽을 보는 게 더 좋을 거다. 다른 테마보다도 로봇은 그래도 테마가 좀 크잖아요. 물론 코스닥의 주도 업종 정도로 포함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테마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고 점차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치 2016년 17년에 2차전지 사업으로 뛰어드는 대기업의 동향과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 정도의 전기차 산업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간략하게 해봤고, 관세 이슈는 여러분 피로감을 느끼는 거는 하루하루의 시세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요런 텀의 투자의 기준을 잡기보다는 그냥 뭐 관세 리스크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아 뭐 나오면 또 트럼프 입으로 떠주는구나, 내일은 또 바꾸겠지, 안 바꾸면 또 좀 뭐 더 흔들리겠네, 그러다가 또 많이 빠지면 또 올려주겠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고, 큰 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점점 무뎌지면은 결국에 관세 리스크도 그냥 지나가고 그 누적된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결국 가는 길은 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단순히 뭐 관세 리스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이미 시장도 2018년과 2020년까지 겪었습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요번에는 관세 리스크가 그만큼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미국의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고 있어서 트럼프 마음대로 다 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트럼프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가의 반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주가의 반응은 2018년과 2020년에 겪어보지 못했을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강경하게 나온다 한들 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든 임기 때도 관세 전혀 완화해 준 거 없어요. 중국을 엄청나게 때려 제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고한 대로 따박따박 가니까 부각이 많이 안 된 거지, 트럼프처럼 뭐 말을 많이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서 부각이 안 된 거지, 여전히 미국의 기조는 중국을 때리고 관세를 먹이고 이런 거는 여전했다.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진짜 실제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먼저 밀어내기로 미국에다가 물량을 몇 달치를 밀어넣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차후에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미국의 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에 충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세를 부여한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손해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좀 좋지 않은 건 맞은 거예요. 맞을 텐데 이렇게 증시나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상호관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앞으로 보름밖에 안 남았죠.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에 대한 얘기도 아까 전에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엔 제가 영상을 한 개밖에 안 남겨드렸는데 알테오진의 두 가지 하락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는 바이오가 여간이 재미없는 주간이 될 수 있고 우리 시장도 조금 쉬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컨디션 관리를 했습니다. 컨디션 관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바이오 종목들의 동향, 우리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고, 반도체 업종이 미국에서 강세를 금요일날 보였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으로 녹아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너무 강하게 보시면 안 된다. 혹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까지 올랐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정치 이슈가 가장 중요한 단기적 관점의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건데, 이 시장의 변동성이 강세든 약세든 쉬이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장중에 판단을 순간순간 할 때는 강세를 풀어준 적이 없어요. 하방은 공고하게 받쳐주고 상방은 크게 열어두는 그런 쪽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아마도 내일까지는 일단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내일 되면 다시 한번 내일 돼서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번 주 어떻게 쭉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보면서 또 변동성을 돈의 힘으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 드려보겠고, 수요일 밤엔 미국 시장에서 CPI 발표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변동성 조금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경기가 침체되네, 인플레네,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알테오젠 얘기부터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장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상상인 리포트, 이거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특허 관련한 전문가, 변리사를 지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진짜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분쟁 사실이 없다. 주말에는 또 할로다임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봤더니 아니 뭐 별거 없었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리스크가 오늘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36만에서 39만원 밴딩 기준으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고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보면 된다. 특허 이슈는 점차 소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장전해 드려 봤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기존에 이렇게 고가 뚫고 갈 때도 야 이번에 이거 나올 땐 저도 진짜 그냥 가는 건가? 라고 얘기 들었지만 애초에 이거 올라올 때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저는 알테오젠이 그래도 한 번은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여기서 한 번은 더 눌리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네만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올 줄 몰랐는데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누르고 이게 진짜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변수가 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추세를 그냥 뚫고 올라갈지, 이번에 가면 진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이 진짜로 40만원 위로 안착하러 뚫으러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고, 여기서 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저도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보일 건데 그 기준이 어디죠? 36만원에서 39만원 36만 39만원은 이 하단권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38만원에 매도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횡보할 것 같아서. 지금 한 달 넘게 횡보가 나오고 있네요.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36만에 39만원을 기준으로 이 밴딩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를 얘기 드려 본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찌그덕찌그덕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만 알테오젠이 혹시 이 61선 34만원 언저리 34만원 초반대가 온다면 충분히 단기 매매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도 저는 한번 남겨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알테오젠 또 기가 막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4만원 도달한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조금 건드려 봐도 괜찮다. 지금 구간에도 건드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36만원도. 근데 뭐가 있냐면 36만원에 잡으면요 먹을 놈이 없어요. 이거 그래도 신고가 나올 재료가 생기면은 뭐 갈 수야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고 해도 이 친구가 당장 40만원에 안착할까라는 데는 물음표. 조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의 논리로 봐야 됩니다. 수급이 잡히나 봐야 되는데 단순히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고 이 20조짜리 기업이 미친듯이 올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의 매도를 그래도 40만원 언저리, 진짜 세면 42만원인데 36만원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의 기대치가 너무 작아요. 그래봤자 10에서 15%인데 요거를 하려고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한다? 그거는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니가켄바이오가 오히려 가격단이 유리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니가켄바이오는 200일선이 벌써 10만원 언저리까지 있어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얘 눌려봤자 여기까지밖에 더 눌리겠습니까? 최소한 눌려도 한 번은 들어 올려주겠죠. 탈출할 기회를 분명히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니가켄바이오가 지금 가격단에서는 더 유리하다. 종목이 좋고 나쁘고
나쁨이 아니라 이런 가격의 메리트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인 거 다 알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을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먼저 올랐지만 13만원 이상의 안착은 또 이것도 라고 했는데 진짜 횡보 이거 안 믿으셨죠 여러분? 근데 횡보하네요. 네. 그리고 ABL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증여 나온 날이 이날이에요. 45,000원. 여기서 제가 45,000원 정도에는 이거 정리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최소한 2달 정도, 앞뒤로 2달 동안 증여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지났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최소한 4월 초까지는 ABL바이오의 뭐 엄청난 데이터 발표, 엄청난 뭐 라이센스 아웃, 엄청난 호재 이런 거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쳤는데 요런 것도 어쩌면은 뭐 증여 이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수급이 좀 꼬이는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BL바이오가 엄청 재밌는 내용이 있을까? 이거는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뒤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린 것 같이 지금 똑같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3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한번 곁들여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좀 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지난주에는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했으면 이번 주는 알테오젠을 기준으로, 알테오젠을 왜 자꾸 보냐면은 제가 바이오 투자의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시총 1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만원, 39만원 박스를 보고 하단권에서는 바이오 투자를 생각해도 괜찮을 거다. 근데 오늘 36만원 갔으니까 이거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도 한 번쯤은 오늘 공략해 볼 틈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빠진 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특허 이슈 때문에 이틀간 내렸다면은 오늘 마이너스 1.5%로 시작해서 2.8%까지 빠졌었거든요. 이거 빠질 때 저는 바이오 샀습니다. 사야죠. 예, 왜냐? 알테오젠이 이슈 해소됐으면 올라가야죠. 예, 이런 거. 그리고 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지난주에 박순재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안 된 게 있냐, 그리고 거짓말 친 게 있냐, 지금까지 모든 걸 해왔다. 그리고 시장에 우려감을 발생하는 찌라시들, 풍문들이 맞은 게 있었냐? 여태까지 단 한 개도 맞은 게 없었다. 그냥 풍문일 뿐이었다. 시장의 흔들기를 동반할 뿐이었다. 그쵸? 진짜로 알테오젠은 그런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HLB의 흔들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HLB 급락 나올 때 제가 바로 브리핑을 따서 써서 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3월 20일입니다. 이 안에 FDA 3상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뭐 알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LB가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큰 확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를 가든 이 정도 변동은 폐기로 들고 있는 거다. 다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거 견디지 못할 거면은 HLB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즉에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변동성을 못 견디면. 그리고 신규 투자자 관점으로는 승인 기대감으로 저감해서 볼 거 없습니다. 왜냐면 바이오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는 존재하는데 하이 리턴은 어떠한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냥 바로 점한가 갑니다. 근데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하이 리턴에 대해서 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그냥 뭐 아니면 도 상황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괜찮은데 신규로 지금 접근했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그거는 좀 골머리가 아플 수 있어서 신규 관점으로 보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근데 다만 보유해 오신 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승인 기대감을 크게 보고 또 나는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신 분들 정도, 보유자분들이 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없고 패닉셀링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승인이 실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점 한가예요. 여러분한테 VI 걸리면서 나갈 기회 절대 안 줍니다. 어차피 나갈 기회 안 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내려오는데 이거 승인 실패된 건가? 또 FDA 3상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그냥 여기서 만약에 FDA 승인 실패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대응하기 전에 먼저 VI 걸려요. VI 걸리고 그 다음에 VI 걸린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점 한가 들어가요. 못 나갑니다. 그 한 2방 맞아야 돼요. 어차피 못 나가요. 근데 이거 막 흔들린다고 쫀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찌라시 풍문 도는구나, 그냥 한번 수급으로 흔들어 제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겁먹을 거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승인되면은 먼저 빵 치고 여러분 매수 따라 붙을 기회 안 줍니다. 기회 없이
땅땅 도망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다리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거지, 뭐 이거 결과를 보고서 하방이니 상방이 이런 걸 보고 매도나 매수를 대응할 준비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승인 왜 안 나와? 승인 이제 날짜 임박하는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심리가 녹아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HAB의 공식 블로그인데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악성 루머들이 항상 돌고 있죠. 여태까지 또 1년 동안 미뤄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진양권 회장이 얘기하는 거는 결정 통보가 오는 즉시 어떤 결과든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하겠다. 그러니까 뭐 세력들을 먼저 알고서 던지든 아니면은 매수 땡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계획이다. 보통 HAB 같은 경우는 나름의 보안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레터가 오면은 아마도 유튜브에서 공지를 할 때 그걸 보고서 변동성이 빵빵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손가락 올려놨다가 매수든 매도든 뭐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더 예술이죠. 미국은 지금 일요일입니다. 결과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봤고,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스마트머니가 상방을 보고 있다. 아침에 장 전에는 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누를 생각 없다. 편하게 보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 미국 선물이 장중에 이렇게 눌렸었어요. 아침에는 1.5%까지 눌렸다가 기어이 좀 땡겨 올렸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투심이 흔들릴까 제가 방향을 한번 잡아봐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상당히 있지 않고 항상 돈의 흐름을 먼저 믿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채권 만기 수익률이 4.2%예요. 이거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4.8%에서 5%까지도 위협했었는데 성장주에 엄청 유리해지고 있는 거고,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돋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돋는다는 건 금리 인하의 전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성장주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강달러 현상이 가치로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실제로 우리 환율은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원달러율도 정치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원달러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정치 이슈가 안정화가 돼야지 우리 환율이 내려오고, 그리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돌아오는 판이 깔리거든요. 그 판과 함께 삼성전자가 진짜로 이제 3월달입니다. HBM 퀄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우리 코스피가 힘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은 뒤집어도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채권 수요나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좀 압박을 가하고는 있는데, 자산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 있고, 우리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 요건 일단 정치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달러 인덱스 그대로 103포인트,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4.2%, 단기채 같은 경우가 3.9%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가를 내려찍고 있어요. 유가를 내려찍는다는 거는 CPI 데이터가 점점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원유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S&P 500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22포인트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기준을 잡아드린 게 22포인트, 또 1포인트 요 정도였거든요. 22, 21포인트인데 요거를 지금 넘어서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긴장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럴만한 것이 나스닥이 이미 11%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스닥 11% 밀리면은 빅스지수 충분히 이 정도 될 수 있죠. 우리 증시도 나름대로 코스닥이 7% 정도 눌렸어서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루함 느끼실 텐데 그 체감이 나름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라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코스닥도 많이 빠진 만큼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 드려보겠고, 이 종목 얘기 하나 해보면은 오름 테라퓨틱이 갑자기 오후장에 초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대량 보호 예수 해제 물량 앞두고 주가 띄우는 재료 노출로 상승 중이다. 이거 속지 마시라. 혹시 오름 테라퓨틱스 요즘 여기저기서 좋다는 말 많이 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뭔가 ADC, DAC 이런 걸로 자극적인 키워드를 맞춰다 보니까 오름 테라퓨틱스가 막 빠지다가 반등하면은 매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얘기 드린 겁니다. 이때 제가 얘기 드린 게 한 플러스 5%, 막 4%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누군가 사실까봐
왜냐면 오늘 시장이 또 잔잔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물량 끌어내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보시면 지금 92만 주가 풀렸는데 이거 매매 동향 보면은 진짜 살벌하거든요. 오른 테라퓨틱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금융이랑 기타 보험을 통해서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거 물량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간이 미친듯이 이미 상장하자마자 팔았고, 보호계수 풀리니까 또 기타 금융 계속해서 팔고 있죠. 이게 지금 물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호계수가 나온다고 주가가 다 눌린다라는 공식을 맞을 수 없지만, 오른 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이 은행권, 금융권에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투자 원금 회수 그리고 이익단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거거든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국산업은행의 23사가 600만 주가 풀려요. 언제? 이번 주 금요일. 그런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수요일날 뭐 대량 매도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진짜 금요일 돼서 대량 매도가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수요일부터 일부 매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쯤에는 오른 테라피틱스의 뭔가 희망적인 얘기들, 주가를 올리는 제스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물량 600만 주가 상당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명히 소화를 하는 거는 지켜보고, 그리고 오른 테라피틱에 대한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거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인 가치나 밸류 이런 걸 떠나서 돈의 논리가 먼저라는 거, 우리 스마트 머니가 이 종목을 선택해 줄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전을 한참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놓은 게 그런 계기거든요. 오늘도 원전 밀렸는데,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나 잘 가고 있지 다른 종목들 보면 그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그래도 실질 수혜가 되니까 올라갑니다. 한정 기술도 괜찮겠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요. 그리고 뭐 일진파워 보시면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올라가나요? 못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그나마 BHI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BHI는 그나마 실질 수혜라서. 우리기술, 오르비텍, 이게 과연 원전이 좋은 상황일까요? 원전이 수주를 따내고 뭐하고 다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뭐죠? 돈이 선택을 안 해요. 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원전이란 업종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 관련주였어요. 이거 처음에 대통령 출마한다고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탈원전 정책을 깨버리겠다, 다시 우리는 원전 정책을 펼치겠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아니면 심지어 탄핵된 대통령의 정치를 국힘에서도 만약에 대권 잡더라도 이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은 그냥 이 산업대로 가게는 두겠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원전이 당장에 돈을 막 버는 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주를 따오더라도 돈을 버는 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원전에 속한 이런 작은 기자재 기업들이 과연 테마성으로라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선택을 하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들이 너무 많이 원전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 테라피틱도 과연 돈이 선택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주에 아무 이슈 없는데 정치 테마주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장중에는 뭐 북한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여러 발 발사했다, 뭐 이런 걸로 빅테기 한번 축 하고 치고 올렸고, 우리 종합지수 흔들림 나왔는데, 근데 이 친구들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휴젤이 보유하고 있던 올릭스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그래서 최소 200억 이상 차익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올릭스도 근데 진짜 바이오테크 종목이라서 저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미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은 그래도 할 만큼 한 거거든요. 저는 올릭스가 6만원에서 8만원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6만원을 넘어가긴 했어요. 이거조차도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말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기대하기 힘들고, 요런 흐름 이렇게 위아래로 고가권에서 흔들기 물량, 여기서 상당히 변동성 컸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 때려 놓으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윗꼬리까지 이렇게 신고가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신고가가 깨지면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까지 터진 윗꼬리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렇게 바로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반기로 가면은 자금 조달 이슈가
또다시 생길 수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뭐 마이스톤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계약금 받는 걸로 올해 호주 임상하는 거 돈 낼 거 내고 그럼 또 돈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올해 한 해 보내면 연말에는 또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금 유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마이스톤 가지고만 이 올릭스의 임상 자금이나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뭐 CB가 될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끌리다 보면은 진짜 운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 반환이 돼버립니다. 기술 반환 되면은 이거 그냥 점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점상한가 간 만큼 점한가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올릭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릭스를 하도 안 좋아하니까 뭐 매수 관점으로 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보로노이나 지아이노베이션도 보로노이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가격의 메리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얘기 드렸고, GI 이노베이션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저도 GI 101 그리고 103, 301 요 라인업은 많이 스터디가 됐었는데 102에 대한 스터디가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도 했는데도 얘가 엄청 올라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막 뉴스에서 자극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2.2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이 대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 막 이런 기대감을 싣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렇게 나오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놔줄랍니다. 하실 분들은 하셔라. 근데 저는 엄청 뭐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것이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생각이 그렇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엑시트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유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도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요런 거 좀 거슬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 종합지수 한번 탐색해 볼게요. 여기서 밴딩 한번 잡아봤는데 쿵 올렸다가 여기서 쭉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서 찍찍찍인데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점을 깰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파동에서 만들었던 이 저점 2500 초반대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고, 적당히 뭐 조정 나오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랠리를 만들 수 있고 올라온 다음에 찌그덕 꽝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보는 거는 이 추세를 만들면서 큰 그림상 좋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뭐 계좌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큰 수익 나는 구조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변동성이 지금 종합증시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정도 흐름 나오면 이제 막 그냥 계좌가 좋아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대세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장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박스권을 중심으로 여기서 크게 뭐 오버슈팅도 한번 나오고 언더슈팅도 군데군데 나오고 요런 구간의 중심에 있거든요. 중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계좌에서 많이 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뭐 특이하게 방산이나 조선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방산주랑 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방산이나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 탔다, 이때라도 탈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종목과 어떤 산업이 떠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뭐 SK 하이닉스도 좋을 것 같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뭐 탐독해 보실 수 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대형주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거 오히려 전력전선이나 방산주는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조선주도 조정을 이제 사이클은 살아있지만 조정을 아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이제 어떠한 종목이 방산이나 조선처럼 막 미친듯이 가는 시세 볼지 그런 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올라가기 전에 사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겠고,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그냥 박스 하나 그리면 딱 그림 나오거든요. 아직 하단권이에요. 아직 이만큼밖에 못 올랐는데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지고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너무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시장이 빠질 때는 당장 와 오늘 왜 이렇게 빠져 왜 이렇게 빠져 이거에 빠져 있는데, 막상 시장이 올라가면 내 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 강했던 유리기판이나 아니면은 로봇주들도 한 번씩 싹 둘러보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올라갔다가 이미 반락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쳐다보는데 이제 주가가 빠지면 별로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아요. 우상향권에 계속 연결이 돼서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제가 코스닥도 라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라인을 딱 지키면서 끝났는데
요런 라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라인 정도로 보고 있어서 코스닥도 무난히 시세를 보일 것 같다. 근데 제가 원하는 코스닥의 시세는 요런 추세의 상승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요런 추세의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아예 개인들이 못 쫓아오는 이런 미친 상승, 요런 거를 기대하고 싶어요. 마치 이런 거, 요런 구간, 요런 거가 이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근데 이 정도로는 제가 보기엔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특히 이쪽 앞쪽 부분 보면은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교를 부려요. 그래서 아, 시장 빠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고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만 요런 거라던가 뭐 요런 구간, 이렇게 흔들기를 잠깐 동반하는 구간이지 추세적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의 구간에 놓여 있다, 이런 걸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정말로 괜찮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라. 관세니 뭐니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라. 진짜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볼게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요, 별거 없어요. 제가 2023년부터 약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잡아들인 그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라인을 이렇게 쭉 하나 더 그어드렸죠. 그래서 여기 오버슈팅도 나왔는데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변동성 조그맣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제 여기부터는 크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관세 전쟁이나 뭐 금리나 기조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세와 금리 사이에서 변동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변동에서 큰 변동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금방 땡겨 올리기만 하면은 다시 추세 복귀되니까 또 다시 한번 미국 시장도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판을 트럼프가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좋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저가 기준으로는 11.6% 빠졌고요,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7%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런 거 봐서도 긍정적이고, 오늘 미국 시장이 빠져서 시작해도 뭐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뭐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뭐 노랑 시그널 이런 것도 안 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저는 그냥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기술주들이 또 반등하는 시즌이 올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는 계기가 생기면은 충분히 뭐 빠르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관세 때문에 흔들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뭔가 진짜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트럼프가 말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우려감 가지지 마시라, 이런 쪽으로 저는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 저는 더 많은 얘기 할 게 있으면 내일이나 모레 또 나눠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